책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좋은 수단이에요. 영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저 길을 따라서 영어를 가르치기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언어는요 쌓인 게 있어야 나와요. 언어가 갑자기 예전에 부시맨 아시죠? 그 부시맨을 영화를 찍어놓고 미국에 있는 영화사에서 부시맨 진짜 추장을 미국으로 초청한 거예요. 프로모션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미국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사인회도 하고 이벤트도 하고 그래서 영화를 성공적으로 잘 띄웠단 말이죠. 자, 그렇게 행사를 하고 나서 이 부시맨 추장이 아프리카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돌아가는데 에이전트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나한테 선물을 하나를 줘. 호텔에 들어가서 딱 틀면 뜨거운 물이 콸콸 쏟아지는 수도꼭지를 좀 나한테 줘. 아프리카 가끔 가면 그 수돗물 나와요. 그게 언어예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입에서 영어가 줄줄 나오는 것 같지만요. 이 속에 파이프나 오퍼레이션이 안 돼 있으면 나올 게 없는 거예요. 영어는. 그런데 여기서 책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꺼내는 작업이 아니라 넣는 작업이에요. 언어는 모든 언어는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 네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듣기하고 읽기하고는 넣는 작업이에요. 그죠? 남이 하고 있는 얘기 듣는 거고요. 남이 써놓은 얘기 읽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하는 거하고 쓰는 거하고는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걸 끄집어내는 거죠. 아웃풋까지 있는 거예요. 이건 들어있는 게 없으면 꺼낼 게 없는 거죠. 그러면 책 읽는 건 들여보내는 작업이에요. 그런데 동양권 아이들이 미국에 가서 귀가 열리고 말문이 막 트이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1800시간. 1800시간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가 하루에 DVD 한 편을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2시간이죠. 1년을 봐요. 몇 시간이에요? 720시간이죠. 700시간 잡아요. 2년은요? 1400시간이죠. 하루도 안 빠지고 영어로 된 DVD를 하루에 한 편씩 봤을 때 2년 동안 꼬박 보면 1400시간이죠. 그 정도로 많은 시간이 1800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을 읽기로 채운다고 생각해보세요. 가능해요? 안 쉬워요. 그리고 문자 해독력은 나이가 들수록 소화돼요. 나이가 어릴수록은 문자로 보는 것보다 읽기로 하는 것보다 소리로 입력을 시키는 게 훨씬 빨라요. 그래서 조기교육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언어는 12살 미만에는요 들으면은 외워져요. 많이 들어서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녹아내리는 거 없이 그냥 외워져요. 그런데 12살이 지나기 시작하면 이 언어의 머리가 다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펀지가. 그래서 아무리 들어도 뭔 말인지 몰라요. 또 까먹고 또 까먹고 또 까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열나 외우지 않으면 언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책으로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난 양이에요. 그 1800시간을 책으로 못 채워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성공률이 너무 낮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시키시냐면 소리에 대한 접근량을 많이 만들어주시는 게 책보다 훨씬 좋아요. 책이 좋아요. 누가 그래도 책이 좋아요. 그런데 가기 너무 어려운 길이에요. 차라리 DVD 좋아하는 애들은 DVD 보여주시고요. 팝송 좋아하는 애들은 팝송 보여주시고요. 영어의 노출량을 많이 해준다라고 하는 얘기는 영어를 가지고 많이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를 하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노출량을 늘리는 얘기는. 노출량이 늘어야 영어가 늘어요. 누가 뭐래도. 노출량이 작으면 열심히 디테이션을 하거나 열심히 쉐도잉해서 따라했거나 열심히 통문장을 하거나 그래서 강제로 넣어주는 거예요. 저절로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공부가 없이는 이 땅에서는 영어가 저절로는 절대로 안 만들어집니다. 환경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어머니들이 미국에 계시는 에스파이스 인스티튜트의 어떤 유리한테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표방하고 있는 캐치프레이즈는 이 땅에서 되는 거예요. 저희는 영어 스피킹 시간에 디스커션을 하지 않습니다. 네, 원어민 회화는 애당초 생각을 안 했어요. 머릿속에서 딱 빼놓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원어민하고 10명 앉혀놓고 디스커션을 해서 이 땅에서 영어는 절대로 할 수 없다고 믿거든요. 그리고 절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선택했던 방식은 섀도우 스피킹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어민하고 3분 동안 얘기를 해요. 자, 영어로 얘기는요 30초 이상 할 수 있으면 1분 이상 할 수 있으면 혼자 해도 돼요. 1분 이상 혼자 영어로 떠들 수 있는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생각이 없어요. 그럼 60분 동안 수업을
진행을 하면 원어민이 90%는 떠들어요. 그럼 애들은 처음에 신기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 같다가 나중에 자기가 다 해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디스커션을 저희는 배제를 하고요. 혼자 스피킹 연습하는 거. 저희는 이 방법을 선택을 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쉐도잉은 쉐도잉 수업 시간에 하는 거 아시죠? 이게요. 이 쉐도잉이라고 하는 방식, 쉐도우 스피킹이라고 하는 방식이 어디서 제일 먼저 나왔냐면요. 러시아에서 스파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가장 언어를 이렇게 유창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나온 방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냥 들었을 때하고 이렇게 따라읽기를 했을 때하고 4배의 차이가 나요. 아까 제가 첫 번째 시간 말씀드렸죠. 이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쉐도우 스피킹이에요. 그 정도로 좋은 거예요. 예전에 한 10년 전인가 중국에서 크레이지 영어 참 선풍했었죠. 중국 전역을 휩쓸 정도로 그 크레이지 영어가 소리내서 영어로 말하는 게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자, 집에 가서 또 이제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거 있고요. 자, 디스커션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디스커션은 생각보다 그냥 말로 디스커션인지 우리말로 디스커션을 해보거든요. 김기문 총장이 연임을 한다면서요. 아니 그 양반이 하는 일을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까지 국지전이 일어났어요. 거기를 가서 그 권력 맛을 본 두 대통령하고 협상을 시켜야 돼요. 우리말로 하려도 어렵잖아요. 그걸 영어로 해야 돼요. 그게 디스커션이에요. 언어의 끝대기가 저는 설득력이고 디스커션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우리 아이들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네. 태평양 한가운데서 수영하는 거하고 똑같은 디스커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제가 두 개 사진을 뽀뽀해드릴게요. 이게 사진 잘 보이시나요? 자, 강이 아니라 바다 언저리에서 연습하고 있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막 혼자 흔들거리고 연습을 하다가 지치니까 바위에서 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요거는 뭐냐면 수영 교본이에요. 교본. 수영을 할 때는 팔 각도를 15도 각도로 물을 스치면서 귀를 스쳐서 상방 30cm 위로 이게 수영 교본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르치고 있는 교습 방법 중에 요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게 바로 통문장이나 쉐도잉 방식이 두 번째 방법이고요. 책 가지고 앉아서 수영 배우고 있는 게 문법하고 언어 학습입니다. 문법은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언어가 만들어지는 원리 이론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문법이나 언어가 필요 없다라는 말씀은 절대 아니에요. 절대 필요 없어요.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라이팅 스피킹 이제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문법하고 어휘 없으면 안 돼요. 문제는 문법하고 어휘만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휘 해야 돼요. 어민조선 대학교 시험 준비할 때 사자성 엄청 외웠어요. 그죠? 얘네도 되게 많이 외워요. 어휘 굉장히 많이 외워요. 말이 돼 있는 다음에, 문장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언어를 풍부하게 하고 조금 더 고급스럽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전체적인 문법과 절대적인 문법을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문장 구조를 알고 요거에다가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그 구조 이쁘게 더 풍요롭게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는 게 문법하고 어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것만 하는 게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에스라이팅이 좋은 이유는요. 주의하는 좋은 이유는 원래 시험을 잘해요. 아시죠? 아시죠? 시험정을 잘한다고 그러면 자칫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요. 영어는 약하고 점수 영어만 강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되게 많이 억울했었거든요. 시험 영어를 하려면요. 기본적으로 영어가 돼 있는 상태에서 시험으로 감싸줘야 돼요. 어머니도 우리말 잘하지만 수능 국어에서 절대 언어에서 100점 못 나옵니다. 그죠? 우리말 돼 있는 상황에서 시험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영어 돼 있는 상황에서 시험 갖다 씌워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험에 대처하는 자세나 노하우나 이런 게 장난이 아니죠. 제가 아까 말하기하고 쓰기하고 모범답안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잖아요. 브레인스토밍 해서 아웃라인 잡아서 샘플 다 만드는 거. 토플에서요, 말하기하고 쓰기하고, 쓰기는 조금 빼고요. 말하기에서 점수를 제일 많이 뺄 수 있는 방법이 한 유형마다 토플은 6개 유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유형마다 샘플을 200개씩 외워요. 토플 진짜 준비하는 거죠. 그럼 거의 28점, 20점 나와요.
나중에 대학 가서 다 써먹어. 어차피 그 문장 써먹어. 그러니까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훨씬 나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스피킹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통문장 아니고 문장 공부가 아니고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이들을 오래 가르쳤기 때문에 아이들 이해를 너무 잘한다는 거죠. 다친 만큼 많이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을 절대 숙제 안 줍니다. 숙제를 주면 하나요? 일기도 하시죠? 학교 숙제도 안 하죠? 안 하죠. 그래서 저희는 수업 시간에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수업 중에 선생님이 브레인스토밍하고 아웃라인까지 하고요. 랩실로 옮겨서요. 랩실에서 탁탁을 직접 해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자기 에세이를 만든 다음에 딱 완료를 누르면 메일로 포즈하고 만일라에는 참사센터로 넘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외국인들이 참사를 해요. 저는 모국어로 언어를 안 배운 사람이 참석을 하는 건 저는 대단히 어려워요. 저희 우리말 모국어로 배우잖아요. 그런데 참석하실 수 있으세요? 안 쉽다. 영어도 마찬가지고. 저도 혼자나 모국어를 안 배우고 언어의 그거 알지? 이 뉘앙스를 모르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참석을 하고 나면 선생님들 서버로 참석지가 나와요. 그럼 선생님들이 이걸 스테이프를 뽑아가지고 아이들한테 문화줘서 다시 틀린 것만 고쳐쓰기 하는 거예요. 고쳐쓰기도 배워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제 중심 컨텐츠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라이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 여기 있는 게 독해고 여기 있는 게 듣기고 여기 있는 게 쓰기예요. 그런데 주제가 다 똑같아요. 저희 이거는 설명 많이 들으셨죠? 네. 아이스크림, 개들이 먹는 아이스크림 트럭에서 우리나라 아이스크림 팔고 돈을 벌고 유기견들 돌봐주는 자선단체에 기부를 해요. 이거 내용을 그대로 줄거리를 요약을 해서 페이지에다가 넣은 게 듣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두 개를 공부를 하고 이걸 끄집어내서